안녕하세요, 준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준아저씨와 함께 즐겁게 이야기해보는 테크앤 아트TV, 준아저씨의 테크앤 아트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기술이 예술적으로 예, 우리 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그 첨단에 서 있는 컴퓨터, 그 중에서도 컴퓨터의 SS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할 준비가 되셨나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예, SSD 일단 SSD SSD 무슨 약자일까요? 약자겠죠. SSD SSD 솔리드 스테이트 디바이스 또는 드라이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솔리드는 뭔가 고정적이라는 거죠. 상태. 드라이브라는 거죠. 드라이브는 뭐 하드 디스크 같은 그런 의미 겠죠. 아니면 컴퓨터에는 보통 이렇게 메모리 저장 장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는 컴퓨터는 DDR 뭐 이런 우리가 자주 쓰는 주기억 장치 메인 메모리죠. 그리고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에 속하는 SSD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검색을 하고 SSD 무엇인가요? SSD란 무엇인가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의 준말입니다. 하드 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하드도 보조 기억 장치에 속하게 되는 거죠. 주 기억 장치는 컴퓨터에 뭐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4기가, 8기가, 16기가, 32기가 이렇게 쭉쭉 쓰죠. 그때 쓰는 DDR, 보통 DDR 메모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메모리를 주기억 장치라고 그러고, 보조 기억 장치는 현재 SSD라든지 예전에 하드, 지금도 쓰고 있죠. 예전에 나왔지만. 그리고 뭐 디스크 자기 디스크 종류 있잖아요. 디스켓이라 그랬나요? 예전에 그 이런 용량이 하드 디스크보다 작은 얇은 필름 같은 그 원판이 이렇게 자기 원판이 그 사각형 까간에서 돌아가는 그런 디스켓도 있었어요. 그리고 테이프 예, 예. 디스크라 해야 이건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 디스크 테이프 그 플라스틱 테이프처럼 릴에 말려서 돌아가는 그런 장치에도 이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보조 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차이는 뭘까요? 이 두 개는 가장 큰 차이는 속도 차이겠죠. 속도 차이. 속도 차이. 속도 차이고, 그리고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 전기가 꺼지면
그 메모 그 기억 장치에 둘 다 메모리죠. 메인 메모리, 예, 억질러리 메모리, 뭐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 둘 다 일단 솔리드 SSD 들어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겠어요. 예, 예, 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도 정보 처리 기사 그 시험을 치면 이론 시험에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메인 메모리 컴퓨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예, 기초를 좀 다지면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메인 메모리라 그러고 크게는 이 예, 기억 장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예, 보조 기억 장치, 플래시 메모리도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가겠죠. 예. SSD, USB, 예, USB 메모리, USB를 이용한 또 저장 장치도 있죠. 예. 이렇게 보조 기억 장치는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CD, 뭐 CD, DVD 이런 것도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갈 수 있겠죠. CD, 예, DVD 예, 이런 것도 사실 오늘 예,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 주자 SSD를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 오늘은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저번에 주기억 장치 메모리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컴퓨터 메모리 그러면 메인 메모리를 말하는 거고요. SSD 그러면 보통 보조 기억 장치의 대표 주자죠. 그래서 이런 정도 다양한 또 자기 정기적 그런 보조 기억 장치들이 또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대표적인 그런 보조 기억 장치들이죠. 예. 예. 그럼 보조 기억 장치와 주기억 장치의 보조 기억 장치의 영어는 억질러리 L이 하나인가요? 보조의 억질러리 메모리 이 철자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L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도 SSD란 무엇인가는 좀 이따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조 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국어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 이렇게 띄워야 되나요? 아니면 보조를 띄우고 기억 장치 이렇게 해야 되는지 혼재가 돼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보조 기억 장치 이런 식으로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 영어로 하면 구글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보조 기억 장치 억질러리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도 하네요. 보조 억질러리 메모리 그냥 억질러리 메모리
AUX I가 빠졌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확인을 해가면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가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살짝 엉클준이 철자가 헷갈렸네요. 어, 질러리 X가 앞으로 오면서 옥질리어리 발음도 좀 알아보고 싶네요. 옥질리어리 auxiliary I가 L 다음에 또 하나 더 붙여서 auxiliary가 아니고 auxiliary Y 발음 비슷한 그런 게 되겠네요. 한번 발음이 좋은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보조 기억 장치. Auxiliary memory. auxiliary memory 이건 뭐야? 보조 기억 장치. Auxiliary memory? auxiliary memory 물음표가 붙었네. 이런 것도 되네. Auxiliary memory? 보조 기억 장치야? 뭐 이렇게 되는 거. 재밌는 기능도 있네요. 이렇게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 장단점 뭐 그런 게 있겠죠. 장단점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 특징 중에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르다. 장단점일 수도 있고 뭐 장점이죠. 속도가 빠르면. 그런데 빠른데 그러면 가격이 비싸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또 중요한 거. 전기가 꺼지면, 전기가 나가면, 정보가 사라진다. 휘발성이라는 거죠. 볼로타일, 볼로타일. 전기가 나가면 정보가 사라진다. 볼로타일, 휘발성의 휘발성 성질이 있다는 거죠. 휘발성 성질이 있습니다. DDR 메인 메모리의 특징이죠.
주기억장치 DDR 메모리의 특징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비쌉니다. 전기가 나가면 정보가 사라집니다. 단기 우리 뇌에서 보면 단기 기억 장치 지워지잖아요, 자동으로. 우리가 그 단기 기억 장치에 관심을 보이다가 그 단기 기억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싹 사라져 버리는 그런 휘발성이 있다는 거죠. 메모리는 전기로 작동되는 거니까 전기가 사라지면 이렇게 정보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조 기억 장치는 속도는 느립니다. 속도는 느리다. 속도는 느리다. 가격이 비교적 싸다. 주기억 장치보다. 싸다. 전기가 나가도 전기가 나가도 정보가 보존된다. 이게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 비휘발성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unvolatile. in 아니죠. this 아니죠. unvolatile입니다. 비휘발성이라는 거죠. 휘발성, 비휘발성 적어줘야겠네요. 영어를 또 불편해 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휘발성, 휘발성. 휘발성. 휘발성이 있다. 휘발유. 기름 중에 휘발유는 공중에 날아가서 가스가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가스가 잘못 불꽃 스파크가 튀게 되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그 액체였다가 기체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기화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비휘발성.
전기가 나가도 정보가 보존되니까 예, 정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장기 기억 장치와 좀 비슷한 오래 기억이 되어 있는다 하는 거죠. 하지만 모든 기억 장치에는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전기가 공급 안 되면 어느 정도 신호 그 정보가 약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리프레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컴퓨터 를 엄청나게 오랫동안 안 켜고 에, 배터리도 안 넣고 그렇게 컴퓨터를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시모스 기록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한 번씩 컴퓨터를 너무 안 켜두게 되면 컴퓨터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모스 정보가 날아간 거죠. 시모스 안에는 뭐 펌웨어 딱 그 고정된 그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시스템에 맞게 정보를 저장하는 썼다 지웠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리프레시를 안 되다 보면 정보가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주기억 장치와 보조 기억 장치의 큰 차이 중 하나가 휘발성과 비휘발성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집니다. 그러면 보조 기억 장치 중에서도 보조 기억 장치 DDR 메모리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DDR 메모리. DDR 메모리. 컴퓨터 뚜껑을 열어보신 분은 또 메모리 정설을 뭐 해보신 분, 교체를 해보신 분은 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메인 메모리. 이렇게 좁은 것도 있고, 이렇게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짧은 거 노트북용. 주로 DDR 메모리는 제가 많이 본 게 요런 형식이죠. 요런 형식. 요런 형식. DDR 메모리 많이 보죠. 요런 형식. 요런 형식. 예. 요런 형식. 여기다가 또 튜닝 램, 이런 튜닝 램, 이렇게 외부에 이런 발열판, 방열판, 커세어 튜닝 램, 이런 방열판 같은 거 붙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튜닝 램 좀 비싸게 팔고 그러죠. 예. 크기를 한 70%로 줄이죠. 예. DDR 요렇게 생겼어요. 주기억 장치. 하지만 CD, DVD 동그랗게 생겼죠. DVD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죠. 색깔이 뭐 누르스름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은색도 있고 이건 거울 면의 그 색깔인 거죠. 이 거울 면에 뭔가 차이가 있나 봐요. 빛이 레이저가 비쳤을 때 헤드 레이저가 비쳤을 때 그 차이 예, 기록되어 있는 그 색감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이건 그 빛의 그
빛을 인식하는 레이저 그 값에 따라서 이제 정보가 저장이 되는 거죠. 예. 예. DVD 살짝 좀 궁금하기는 하네요. 예. 어떤 형식으로 또 작동이 되는지. 예. 일단 레이저를 비춰서 이 판에 있는 예, 빛 형태의 빛이면 그 레이저로 이렇게 자기로 자기 예, 로그 정보가 저장된 게 아니고 광 라이트 그걸로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는 그런 DVD, CD 이런 거고 USB는 뭐 USB 메모리 예, USB 메모리도 많이 보셨죠? 예, 이런 거. 근데 USB 메모리는 어떤 메모리를 쓸까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많이 들은 거는 낸드 프레시 메모리 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본 것 같고 프레시 메모리 EEPROM의 일종이겠죠. 예. USB 예. 또 SSD 차이는 또 뭘까요? 또 궁금하긴 해요. 또 맞아. USB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와 메모리를 읽기 위한 컨트롤러. 플래시 메모리 맞네요. 정식 명칭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이지만 드라이브 SSD처럼 드라이브라는 걸 쓰네요. 보조 기억 장치라는 의미에서 드라이브를 쓰는 것 같아요. 플래시 USB 플래시 드라이브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의 일종이네요. 그러면 SSD도 플래시 메모리 일종 아닌가요? 마이크로 SD 이것도 또 있죠.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 예,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도 있죠. 메모리 카드 예, 예. 메모리 카드 마이크로 SD 솔리드 마이크로 SD는 뭐죠? 마이크로 SD 카드 시큐어 디지털이라는 시큐어 디지털이네. 플래시 메모리도 플래시 메모리고 플래시 메모리고 SLC, MLC, TLC, QLC 등 웬만해서 TLC 이하의 저가형 셀 레벨을 채택되었다. 플래시 메모리 중에 좀 저가형이다. 삼성이 많이 만드는 플래시 메모리가 낸드 플래시잖아요. 낸드 플래시
처음에 엑소어 플래시가 먼저 개발됐고 낸드 플래시가 개발됐고, 예. SD는 시큐어 디지털, 예, 이런 의미예요. 메모리 카드, 예. 다양한 이런 저장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런, 예. USB에는 예, 플래시 메모리하고 그 플래시 메모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예, 컨트롤러가 함께 들어있다고 했죠. 예. USB 드라이브는 거의 대부분 세 부분인 플래시 메모리와 메모리를 읽기 위한 컨트롤러, 그리고 입출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크리스탈 수정 부품 쿼츠, 예, USB, 예. USB 안에 이 세 부분이 있네요. 예. 예. 플래시 메모리, 컨트롤러, 크리스탈. 예. USB 메모리 안에는 생각보다 좀, 예, 좀 생각 안 했던 게 있네. 메모리도 있고, 예, USB 메모리 안에 메모리도 있고, 컨트롤러도 있고, 또 시간, 타이밍을, 예, 입출력 타이밍을 맞추기 위한 크리스탈. 시계에도 들어있는 수정, 쿼츠, 예, 쿼츠가 또 있네요. 메모리, 그 다음 수정, 쿼츠, 예, 쿼츠, 그렇죠. 예. USB 안에 그런 장치들이, 예, 그 요만한 작은 안에 들어있다고 하네요. 아, CD, DVD, 예, 테이프 저장 장치. 예. 옛날에 많이 쓰던 거죠. 테이프 저장 장치. 요런 테이프도 있고, 요런 테이프. 예. 예, 요런 테이프에도 데이터가 저장이 됐어요. 예전에 PC에. 예. 그래서 초기에 요런 테이프도 있었고, 예. 그리고 큰 테이프, 이런 릴. 예. 예, 이런 릴. 컴퓨터에 막 돌아가는, 이런 옛날 슈퍼컴퓨터에 넣어서 뺑뺑 돌아가는, 예, 이런 릴도 있었고, 예. 그리고 디스크, 어, 디스켓이라고 디스켓. 예. 하나씩 들고 다니는 디스켓, 플로피 디스켓,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예. 플로피 디스켓.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가지였어요. 맞아. 제가 썼던 게 이 큰 거는 안 썼고요. 중간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 디스켓을 대학교 때까지 썼어요. 예. 그냥 USB 나오면서 이제 안 쓰게 된 거죠. USB 나오면서. 예. 예. 그다음 예. 하드디스크, HHD. 디스켓 같은 경우에는 예, 90년대까지는 썼었어요. 예. 예, 용량이 뭐 몇 메가 다니니까 예, 그냥 문서 하나 이렇게 넣어 다니면서 요즘에 거의 안 쓰죠. 예. 예. 디스켓. 예. 이렇게 열려 있지만 뚜껑이 실제로 달려 있어 진공 상태죠. 예.
헤드와 이렇게 자기 기억 장치, 매그네틱 방식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비트를 저장을 했죠. 그리고 여기 헤더 부분, 돌리는 모터, 컨트롤러 다 들어있죠. 여기 안에. 실제로 이렇게 뚜껑이 밀봉, 진공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쉽게 안에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뜯어야지 이제 볼 수 있어요. 만약에 하드디스크 만약에 컨트롤러 같은 게 고장 났다 그러면 복구하기 위해서 이 디스크를 드러내야겠죠. 드러내가 다른 데도 돌아가는 정상적인 컨트롤러를 달아주든지 해서 데이터를 복구해 줄 수 있는 거죠. 예. SSD는 오늘 주로 다룰 SSD인데 SSD는 보면 NVMe SSD가 있고 SATA SSD가 있죠. 그리고 SATA와 그 NVMe가 있는데 폼팩트 차이에 따라서 M.2로 또 나누어지기도 하죠. 예. 예. 정확하게 말해서 SATA M.2 SSD, 그냥 NVMe M.2 SSD가 있고 그냥 기존의 하드디스크 꽂던 자리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SATA 방식의 또 SATA SSD가 있고요. 이게 SATA 방식이죠. 예. SATA SSD. 예. 여기 뭐 SATA 케이블, M-SATA, 작은 SATA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소켓이 있죠. 그리고 파워 꽂는 부분, 두 부분이 여기 안쪽에 이렇게 데이터와 SATA 케이블을 연결하는 데이터 이렇게 연결되죠. 예. 그리고 여기는 NVMe 이미지 복사 NVMe 방식의 또 SSD예요. NVMe입니다. M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 잘못 적어가지고 했는데 N입니다. NVMe. 작은 E는 익스프레스, non volatile memory express. 얘는 SATA 기존의 하드디스크도 이렇게 SATA 방식으로 통신을 하죠. SATA 방식을 조금 개선한, 속도를 개선한, 속도가 NVMe가 빠르죠. 그래서 NVMe M.2 SSD가 있고 여기 이가 하나예요. 하나 빠지고 SATA M.2 SSD도 있어요. 여기 있네. 이건 SATA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다르다는 거죠. 같은 SSD인데 여기는 이렇게 이가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NVMe M.2 SSD는 공통이에요. SSD는
NVMe M.2 SSD. 예. 예. 이가 하나 빠진 거, 이가 두 개 빠진 거, 얘는 예. SATA M.2 형식의 폼팩트를 채용한 예. SSD인 거죠. 예. 주로 우리가 그 현재 컴퓨터를 만들면 예. 예.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예. 이렇게 속도가 얘가 NVMe가 제일 빨라요. 예. 속도 예. 속도는 예. 제품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예. SATA보다는 NVMe가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E가 붙어가지고 뒤에 개발된 그런 통신 예, 규약이거든요. 예. 무슨 PCI 익스프레스 3.0 뭐 그런 기반 예, 통신 규약 뭐 SATA는 좀 오래된 예, 그 전 버전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느리고 하지만 둘 다 하드 디스크보다는 훨씬 빨라요. 또 이렇게 메모리 카드 메모리 카드도 한번 예, 그림을 넣어줘 볼까요? SD 카드 예, 뭐 카메라 같은 데 많이 쓰이죠. 예, 카메라 같은 데 많이 쓰입니다. 디지털 카메라 예, 예, 마이크로 SSD 뭐 그냥 일반 노멀 SSD 예, 그냥 SSD라고 안 하고 SD 카드라 그러죠. SSD는 예, 다른 또 있고 예. 이렇게 다양한 또 보조 기억 장치들이 있답니다. 예. 그 중에 오늘 깊게 좀 예, 이야기해 볼 거는 SSD인데요. 예.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입니다. 예. 예. 뭐, 예. 사실 다 그 쓰임새가 다 있어요. 예. 예. 이런 적절한 메모리들, 보조 기억 장치들을 적절히 잘 쓰면서 그 용도에 맞게 써야겠죠. 예. 예. 하드 디스크도 그 용도에 맞게 써야겠죠. 예. 그러면 VS 예. 일단 예.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어느 정도 지식을 좀 그래도 가져가야겠죠. 예. 예. SSD는 사실 기존 하드 디스크의 그 느린 속도를 대체해 줬죠. 예. 왜 빠른가? 예. 어떻게 빠른가? 예. 위키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또는 드라이브 이렇게 둘 다 쓸 수 있어요. 반도체를 이용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이다. 예, 이걸 그 반도체가 뭐냐? 플래시 메모리겠죠. 플래시 메모리인데 정확하게 또 뭐냐? 한번 그렇게 한번 예.
기존의 하드디스크의 기계식 디스크 저장 방식이 아니고 반도체를 이용한 전기전자 방식의 그런 저장 장치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또 읽어가면서 한번 내용을 뭐 건질 게 있으면 좀 건져 보겠습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는 순수 전자식으로 작동하므로 기계식인 하드디스크의 문제점인 탐색 시간, 반응 시간, 기계적 지연, 실패율, 소음을 크게 줄인 제품이다. 반면 D램이 아닌 플래시 메모리, 가 적용된 SSD의 경우 데이터 접근 시간이 아닌 연속적인 읽기 쓰기에 대해 하드디스크보다 속도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SSD도 D램 또는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두 개를 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쓰네요.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를 쓰면 D램보다는 그리고 하드디스크보다는 랜덤 액세스, 랜덤으로 이렇게 액세스하는 거는 반도체니까 속도는 빠른데 연속적으로 쭉 읽는 거는 또 하드디스크보다 느릴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재료가 반도체가 두 가지를 쓸 수 있다고 하네요. 와, 이건 또 처음이네. 들어본 것은 맞아요. 들어본 것은 많은데 저는 SSD가 플래시 메모리만 주로 저장 데이터를 플래시 메모리에만 저장하고 D램 이 D램으로 또 다 저장하는 거는 또 그거는 또 처음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가 뭐냐 반도체라고 안 하는데 이 반도체의 저장 매체는 D램일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일 수도 있다. 플래시 메모리일 수도 있다. 근데 이 플래시 메모리는 연속 그 SSD의 속도에는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있고 그리고 랜덤으로 그냥 읽기 쓰기 하는 그 속도가 있는데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느리다. 그 특징인가 봐요.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 그 대신 가격은 좀 싸겠죠. 가격이 싸다.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을 수 있겠죠. 반면에 D램은 읽기 쓰기 속도도 빠르고 가성비가 조금 그래도 비쌀 수도 있겠죠. 가격이. 하지만 최신 기술이 적용된 SSD의 경우 대부분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이상의 읽기 속도 쓰기를 낸다. 뭐 옛날에는 하드 디스크보다 느릴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하드 디스크보다는 그래도 빠르다. 읽기 쓰기. 연속 읽기 쓰기 속도. 읽기 쓰기 속도는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있고 랜덤하게 또 읽기 쓰기 속도가 있다. 그런 의미겠죠. 또 램과 비슷한 기술을 이용한 초기 SSD. 초기 SSD. 예. EAR롬을 생산하여 차기 랜드 플래시 메모리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동작했다. 주로 많이 쓰는 게 랜드 플래시 메모리인 것 같은데, 플래시 메모리 중에서. 예. 삼성이 랜드 플래시 메모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랜드 플래시를 가지고 USB에도 쓰고 SSD에도 쓰고, 속도가 빠른 거는 SSD 쪽으로 갈 거고, 속도가 좀 느린 거는 USB 메모리 쪽으로 갈 거고, 예, SD 메모리 이래 쪽이냐. 예, 낸드 프레시, 예, 낸드 프레시 주로, 예, 낸드 삼성. 삼성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예, 파란색을 좋아하는 삼성. 다른 또 뭐 하이닉스 이런 데서도 만들고 있죠. 예. 그리고 DDR도 만들고 있고. 예. 예, 반도체, SSD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하는데 DRAM을 사용할 수도 있고, 플래시 메모리,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수도 있고, DRAM은 속도가, 읽기 쓰기 속도도 빠르고, 반대다, 플래시 메모리보다. 플래시 메모리가 조금 싸고, 기술적으로 뒤에 또 플래시 메모리의 읽기 쓰기 속도가 조금은 해결되었다. 아, 플래시 기반 SSD. 샌디스크는 20메가 SSD를 $1,000에 판매했다. 샌디스크가 오래됐네요. 1991년. 와, 오래됐다. 구조. SSD는 DRAM 휘발성 메모리나 낸드 프레시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져 있다. 아, 이건 정리했죠. 휘발성 메모리나 낸드 프레시 비휘발성 메모리로 이루어졌다. 근데 DRAM을 지워져 버리면 저장을 어떻게 하죠? 그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M.2 SATA PCI Express NVMe, NVMe는 PCI Express 기반 그 기술인가 봐요. 이루어져 있다. 플래시 드라이브. 대부분의 SSD 제조업체들이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용 SSD를 제조한다. 만약에 여기서 비휘발성 플래시 메모리를 쓰면, 저 기억으로도 뭐 전기가 나가도 그 플래시 메모리를 에서 전기가 나가도 데이터가 저장될 때, DRAM을 만약에 반도체를 쓴다면 전기를 유지를 하나요? 그게 안에 뭐 배터리 같은 게 있나? 게다가 휘발성이므로 플래시가 SSD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도 기억 정보를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데 데이터의 영속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여기 플래시 메모리는 비휘발성이다.
unvolatile이라는 거죠. unvolatile. 예. D램은 예, 휘발성인 거죠. 속도가 빠르다. 연속 읽기 쓰기 속도가 빠르다. 예. 휘발성이다. 휘발성이다. 그리고 비싸다. 대신 속도가 빠르니까 D램이 들어간 SSD는 비싸겠죠. 비싸다. 예. 저도 막연하게 SSD에 D램이 쓰였냐 안 쓰였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휘발성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D램이 안에서 뭔가 그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줄 알았어요. 비싸다. 정확하게 D램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네요. 예. 돈을 더 주는 이유를 알아야겠죠. 예. 구성 요소에는 SSD의 구성 요소에는 여기 예. SSD는 D램 SSD보다 느리며 플래시 메모리 SSD 속도가 느린 거죠. 예. 일부 모델은 대형 파일을 다룰 때 전통적인 하드 드라이버보다 속도가 느리지만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에 보통의 기계적 디스크에서 찾을 수 있는 검색 시간과 다른 지연 시간은 무시할 만하다. 지연 시간이 예, 하드 디스크보다는 작다. 예. 구성 요소에는 캐시, 에너지 스토리지,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의 캐시와 비슷하다. 디렉토리 블록 배치 같은 게 이 캐시에 유지가 된다네요. 플래시 기반 SSD는 작은 양의 D램을 캐시로 사용하여 D램이 플래시 메모리보다는 빠르니까 D램을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캐시로 사용하는 거죠. 캐시로 사용해서 그게 안에 데이터의 웨어레이블링은 좀 생소한 개념인데 뒤에 건 좀 알기 쉬워요. 디렉토리 블록 배치, 뭔가 지도 같은 걸 D램 안에다가 넣어 놓는다는 거네요. 그래서 D램이 들어가 있는 SSD는 가격이 좀 비싸지게 되는 거죠. D램이 캐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에너지 스토리지, 또 다른 요소는 일부 형태의 배터리나 커패시터를 들 수 있다.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캐시 안에 데이터는 전원이 차단되면 드라이브에서 없어진다. D램이니까 전원이 차단되면 없어지니까 일부 모델은 전원이 유지되기까지 캐시 안에 데이터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긴 전역을 유지하기도 한다. 그래서 D램이 들어간 D램을 캐시로 사용하는 그런 고급 SSD는 가격이 비싼 이유가 여기가 있네요. 또 이런 그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배터리 같은 것도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SSD 장치 성능은 장치에 쓰이는 병렬 랜드 플래시 칩 수에 따라 달라진다. 랜드 플래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량도 커지고 병렬이니까 속도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겠죠.
8비트 16비트 비동기 입출력 인터페이스에 추가적 이 높은 기본 입출력 레이턴시로 인해 상대적으로 느리다. 다중 낸드 기기들은 단일 낸드 기기는 이렇게 병렬 식의 그런 다중 랜더 기기들의 고르게 분포되기 때문에 다중 랜더 기기들은 부하가 병렬로 동작하면서 그 데이터 부하가 장치끼리 고르게 분배되기 때문에 대역폭이 커진다.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레이턴시를 무시할 만하게 된다. 안에 또 그 이 낸드 프레시를 병렬로 얼마나 많이 칩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또 좌우가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마이크론 인텔 SSD는 데이터 스트리핑과 인터리빙 기술을 이용해서 더 빠른 플래시 드라이브를 만들게 되었다. 데이터 스트리핑과 인터리빙, 여기는 뭔가 인터리빙은 브릿지 해주는 기술인 것 같고, 데이터 스트리핑은 아까 여기 디램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거 아는 척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알아볼 수도 있겠는데 시간 관계상 좀 패스할 건 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론과 인텔 SSD에서는 데이터 스트리핑과 인터리빙 기술을 이용해서 더 빠른 플래시 메모리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플래시 메모리가 원래 느려요, D램보다. 그런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 스트리핑, 인터리빙 이 기술을 마이크론이나 인텔에서 개발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그 느린 속도를 극복했다고 하는 거죠. 초당 250MB에 다다르는 읽기 쓰기 속도를 갖는 매우 빠른 SSD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기술 발전에 의해서. 그래서 D램이 들어가면 SSD는 속도가 빨라진다. 캐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 캐시 안에는 그 디렉터리,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디렉터리의 블록 배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지도 같은 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금방금방 잘 찾아갈 수 있다. 그 접근할 때 그 레이턴시 없이 지체 없이 그냥 잘 찾아갈 수 있다. SLC, MLC, TLC 이거는 그 셀의 그 등급이잖아요. 셀 등급. 2013년 기준으로 보급형 드라이버는 보통 멀티 레벨 셀 MLC를 사용하고 하지만 얘의 단점은 신뢰성과 속도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하지만 싸죠. 싸니까 이걸 MLC를 쓰는 거고. SSD의 내부 디자인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이를테면 웨어 레이블링 알고리즘을 이용한 여분의 용량과 인터리빙이 그것이다. 그 단점을 완화시키는 게 웨어 기술이 아까 위쪽에서 다루었던 것 같은데 웨어 레이블링과 인터리빙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플래시 메모리의 느린 그 부분을 많이 극복을 했다고 합니다. MLC SLC 플래시 메모리를 사용한 SSD는 제조 단가가 비싸진다.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좋은 SLC
SSD는 제조 단가가 높아집니다. 사실상 보급형에는 전문 작업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 보급형에서 전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기기에 사용되어진다. SLC가 그렇다는 거죠. MLC, TLC 프레시 메모리를 사용한 제품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보통 수준에서 사용된다는 거죠.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SSD를 이용하려는 사용자는 TLC SSD를 오래 사용하거나 보다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MLC SSD를 사용한다. 순서가 SLC가 제일 비싸고 속도도 빠르고 뭔가 신뢰도도 높고 그 뒤로 갈수록 MLC, TLC로 갈수록 더 싸지면서 속도라든지 이런 신뢰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하지만 가격이 싸다. 셀 레벨 이걸 좀 알아주면 좋겠네요. SLC, MLC, TLC, QLC 이거 전에 배웠던 거죠. 셀 레벨이 다 있다. 셀 레벨에 따라서 가격과 속도 같은 게 정해진다. SSD 따로 적지는 않겠습니다. D램 기반 드라이브. 아까 전에 D램하고 플래시램을 쓴다 그랬잖아요. D램과 같은 휘발성 메모리를 기반으로 한 SSD는 매우 빠른 데이터 접근 속도를 보인다. 그러니까 이 D램을 어떤 기능에 쓰이는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아니면 보조 저장 장치의 그 레이턴시 그 지연 시간을 줄이는데 유리한 거죠. D램. D램 기반의 SSD는 보통 내부 전지나 외장, AC/DC 어댑터 그리고 백업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영구성을 보장한다. 사용하여. 그러니까 D램은 휘발성 메모리니까 항상 그 기계에 오프를 하더라도 그 D램에 전기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백업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항상 붙어 있어서 그 D램의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나 외부 자원으로부터 전력 드라이브에 공급되지는 않는다. 보통 내부 전지나 외장 AC/DC 어댑터 또는 백업 스토리지 시스템 이런 걸 이용해서 D램 기반 SSD의 그런 데이터의 영구성을 보장하는 거고요. 이런 전원 공급 장치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나 외부 자원으로 전력이 드라이브에 공급되지는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전원이 손실돼 얘네들은 외부 자원 아닌가? 전지라든지 어댑터라든지 백업 스토리지 시스템의 외부 자원 아닌가? 이 부분은 뭐 해석 안 하겠습니다. 조금 저도 애매해서 전원이 손실이 되면 전지는 모든 정보가 램으로 전원이 꺼지면 전지는 모든 정보가 램으로부터 백업 스토리지에 복사되는 동안 전원을 공급한다. 이 전지를 가지고 계속 그 램에다가 그 상태를 유지하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전원이 꺼지게 되면 이 램에 있던 데이터를 백업 저장 장치에 복사되는 동안 전원을 공급하는 거죠. 전원이 돌아오면
정보는 백업 스토리지부터 램으로 복사된다. 아, 백업 스토리지가 뭐 플래시 메모리일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느리니까 백업 스토리지 느리니까. 아, 그래서 램이 있으면 그 안에 램이 그럼 램이 D램이 좀 그래도 SS D램이 DDR 램버스 D램보다 좀 싼가요? 예. 보통 SSD가 1테라 그렇게 되잖아요. 1테라 데이터가 만약에 꽉 찬 SSD에 D램도 1테라가 있다는 건데 가격이 비싸면 D램이 들어가 있는 그 비싼 SSD 가격이 그래도 D램이 없는 SSD보다 2배, 3배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D램은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비싸겠네요. 예. 그러니까 D램 SSD하고 D램 없는 SSD하고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가격을 한번 볼까요? D램 SSD 가격 차이. D램 SSD 일반 D램 SSD vs D램 가격과 속도 차이 뭐 이런 걸 좀 알아야겠죠. D램과 D램리스 SSD의 차이. 물론 속도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예, 빠르니까. SSD는 D램이 장착 유무에 따라서 성능과 가격 차이가 나는데 D램리스와 D램 SSD의 차이를 알아보자. SSD D램이란 SSD는 비휘발성 저장 장치인 낸드와 읽기 쓰기를 담당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낸드 프레시죠. 예. 모델에 따라서 D램 캐시를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D램을 캐시로 쓴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장착된 것은 캐시로 쓰기 때문에 D램을 만약에 얘가 1테라짜리 SSD다. 그렇다면 캐시는 1테라를 다 똑같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그 데이터의 그 지도 정도의 그 디렉토리 지도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굳이 D램 SSD라고 해서 1테라 SSD라고 해서 1테라의 D램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SSD에 포함된 D램은 가상지도, 디렉토리 가상지도죠. 만들어 데이터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위치 같은 걸 기록하고 있는 거죠. 히트율. 원래 캐시라는 놈이 찾아가는 히트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빠른 저장 장치니까 위치를 기록하고 소량의 데이터 발생 시 반복적으로 저장되지 않도록 임시 저장 장치에 효율적으로 쓰기 기능을 수행한다. 뭔가 소량 데이터들이 임시적으로 저장될 수 있게 그런 기능도 하고 D램리스와 SSD의 속도 차이. 그러니까 D램은 캐시다. 캐시로 사용된다. 이거는 캐시로 사용된다. D램은 캐시로 사용되는 거다. 주로 SSD의 저장 공간은 핸드 프레시다. 캐시로 사용되는 거죠. 캐시용이다. 캐시용이다. 캐시로 사용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예. 이러한 종류 이러한 종류의 SSD는 보통 PC와 서버에 쓰이는 같은 종류의 디램 모듈로 되어 있어 더 큰 모듈로 대체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PC와 서버에서 쓰이는 메인 SD램, 그 D램을 쓰잖아요. 예. 이건 무슨 말인지 또 잘 모르겠네. 대체될 수 있다. 인피니밴드 연결이나 빠른 네트워크로 된 2차 컴퓨터 램에 기반을 둔 SSD로 사용된다. D램 기반 SSD는 플래시 드라이브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보통 일반 소비자는 사용하지 않는다. D램 기반의 SSD는 플래시 드라이브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당연히 캐시로 사용되는 D램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비싸겠죠.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지? 성능 설정. SSD는 컴퓨터에 장착한 다음 가장 먼저 설정해야 할 것이 AHCI, Advanced Host Control Interface 설정이다. AHCI는 운영 체계 등의 소프트웨어, 하드디스크 등의 SSATA, SATA 연결 데이터와 연결 장치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건 자동으로 그 메인 보드에서 다 잡아주던 것 같은데. SSD를 장착했다 가장 먼저 설정해야 될 게 AHCI, Advanced Host Controller Interface. 이런 용어를 본 것 같아요. AHCI 설정은 메인보드 바이오스 시모스 설정 화면에서 할 수 있는데 PC를 켠 후 들어가서 델키나 F2키를 들어가서 바이오스 설정 화면 구성에서 SATA 컨피그레이션 또는 스토리지 컨피그레이션 메뉴에서 AHCI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기본 설정은 IDE네요. ID는 옛날 방식인데 참고로 AHCI 운영 체계를 설치하기 전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운영 체제를 설치하기 전에 설정하는 것이 좋다. 만약 운영 체계 설치 후 AHCI를 설정하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윈도우즈가 부팅이 되지 않고 블루 스크린 오류 화면이 나타날 수 있다. AHCI를 설정해라고 하네요. 디폴트는 ID다. AHCI, CMOS에서 AHCI를 설정. 오케이. SSD를 쓰려면 이 부분도 필요하다. 이건 컴퓨터를 자기가 조립했을 때 처음 SSD를 설치할 때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설정을 해줘야 된다. CMOS에서 SSD 사용을 위해 CMOS에서 AHCI, Advanced Host Control Interface를 설정한다. 원래 디폴트는 IDE다. IDE. IDE가 뭔지는 또 ID는 좀 오래된 그 뭔가 인터페이스인 것 같은데 IDE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IDE 대 vs AHCI. IDE is better if you prioritize
reliability and simple design. 안정성과 단순 디자인에 우선순위를 준다면 IDE가 좋다. Choose IDE if you have a classic device such as motherboard, drive, and RAM. Choose AHCI if you want higher data translate. NVMe 또는 SATA Express. 예, IDE하고 AHCI는 성격이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예. 더 안정적이고, IDE는 더 안정적이고 단순한 구조이다. 이건 SSD, SATA SSD 연결하는 데이터 소켓이고 얘는 전원 소켓이네요. 예. 약간 차이를 좀 더 알아볼까요? 예. SSD 하드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바이오스에서 ID 방식이 아닌 AHCI 방식을 설정해 줘야 한다. 적절한 속도가 나온다고 한다. AHCI 방식 수치상 1.5배 빠르다고 한다. 속도가 빠르다. AHCI는. IDE는 순차 접근 방식이며 AHCI는 직접 접근이 가능하며 속도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런 속도의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수치상으로 1.5배 정도 빠르다. 순차 접근 방식. 일반 하드 사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예. AHCI가 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 장치 관리자. 내 컴퓨터에서 마우스 버튼 속성 장치 관리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내 컴퓨터에서 속성 장치 관리자. ID ATI 컨트롤러. ID ATI 컨트롤러 쪽으로 가라고 하네요. ID ATI 컨트롤러. ATI 채널이 있고 표준 이중 PCI ID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서는 저는 지금 HCI 컨트롤러라는 건 없네요.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안방마님 PC거든요. 안방마님 PC가 지금 IB 브릿지 i 시리즈 3세대 제온 CPU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된 보드예요. 오래된 보드라서 ID 컨트롤만 지원하는 건지 저는 설정이 DDR3 시스템이고 i 시리즈 3세대 마더보드인데요. 현재 저는 ID 방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만약에 자기가 SSD를 쓴다. 그러면 AHCI를 설정해 CMOS에서 OS 깔리기 전에 AHCI를 설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AHCI가 지원이 안 되는 보드다. 그러면 그냥 ID 모드를 써야겠죠. 만약에 AHCI가 지원되는 보드다. 그러면 OS가 깔리기 전에 AHCI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OS 깔고 난 다음에 이걸 바꿨다. 그러면 아까 앞쪽에서 봤듯이 뭔가 부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죠.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겠지만, 예. 여기 또 있네요.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ID 방식의 하드를 AHCI로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하지 않고 ID 방식의 하드를 AHCI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긴 하네요. 예. 레지 에디터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저는 아이디로도 잘 뭐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잘 사용은 하고 있는데 예, 어, 예. 어쨌든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네요. 바이오스 부분 변경하기. 윈도우를 재시작하여 바이오스 화면에서 사타 모드 부분을 ID AHCI로 변경 후 저장하고 빠져나갑니다. 메인보드에 따라 사타 모드 설정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대부분 메인보드는 델키나 F2키를 누르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UEFI 방식이 아닌 키보드로 조절되는 파란색 도스 방식의 바이오스는 Integrated Parallels SATA 컨트롤 모드 ID AHCI로 선택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예. 어쨌든 만약에 보드가 AHCI 모드를 지원한다면 굳이 ID를 써서 속도를 느리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엉클주는 한번 테스트 해볼 상황은 되겠네요. 요건 따로 제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SSD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HCI 컨트롤러 인터페이스 설정을 CMOS에서 하셔서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 주셔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걸 처음에 OS 깔기 전에 안 했다. 그러면 여기 인터넷 지식 검색에서 OS 깔고 난 이후에 ID 방식을 HCI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 방법을 또 찾으셔서 또 적용해 보시면 되겠네요. SSD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모스에서 설정 부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일단 하드디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SATA SSD가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SATA SSD가 폼팩터가 M.2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SATA M.2 SSD도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NVMe라는 좀 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또 SSD가 나왔어요. 두 개가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속도가 빠른 NVMe를 또 써주는 게 또 좋겠죠. 그런데 이제 또 기존에 NVMe 포트가 없어. M.2 포트가 없어. M.2 이 그 폼팩터가 없어. 그러면
기존의 하드디스크 대신에 또 SATA SSD를 써야겠죠. 그래서 아직 SATA SSD도 많이 쓰고 있어요. 속도 차이가 많이는 안 나요. 하지만 확실히 하드디스크보다는 그 속도 면에서 빨라지는 걸 확실히 체감할 수 있으니까 이 SATA 방식의 이 SSD도 여전히 잘 쓰여지고 있는 거죠. 아직 당분간은 이 SATA 방식의 SSD도 많이 사용될 겁니다. 여전히 업그레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드 디스크를 또 이렇게 SSD로 바꾸고 싶을 때 보통 하드 디스크만 쓰시는 분 보드는 이런 NVMe M.2 이 방식의 그 폼팩트는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냥 SATA 방식의 SSD를 쓸 확률이 높죠. SSD 하드 디스크의 한계를 이겨냈습니다. 그러면 하드 디스크와 SSD에 VS를 한번 붙여볼까요? VS를 한번 붙여보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와 VS, SSD에 VS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는 빨간색, SSD에 비해서 하드는 상대적인 거예요. 속도가 느리죠, 당연히. 느리다. 하지만 수명, 내구성,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또 얘도 내구성이 있는데 비교했을 때 하드가 더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수명이 길고 이렇게 되면서 백업 데이터 용도는 수명이 길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를 백업하기에는 좋은 거죠. 속도가 느리고 수명은 내구성도 좋고 수명이 좋으니까 백업하기에 좋은 거죠. 백업용, 데이터 백업용. 데이터 백업용으로 좋다. 수명이 길고 또 내구성도 좋고 내구도 원위 모드에도 용량도 크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싸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가격이 싸다. 1테라에 하드가 뭐 같은 그 용량이라도 하드가 훨씬 싸죠. 반대로 SSD는 빠르다.
하드보다 빠르다. 빠르고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현재 SSD 가격이 많이 내려왔어. 하드디스크에서 SSD로 넘어가는 백업용 말고는 실사용자들에게는 하드디스크에서 이쪽 SSD로 넘어가는 추세죠. 거의 대부분. 그리고 이제 SATA SSD와 SATA와 SSD와 vs NVMe SSD 이 두 개는 SATA SSD도 보면 또 폼팩트에 따라서 또 달라요. 이 두 개 차이는 그냥 속도 차이인 거고, 속도가 비싼 NVMe가 조금이라도 가격이 비싸겠죠. NVMe는 속도가 빨라졌다.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죠. 어느 정도 차이는 볼까요? SATA와 NVMe 속도 차이 같은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NVMe M.2 SSD, SATA M.2 SSD 모두 출시가 되었다. 속도는 확실히 NVMe가 SATA보다 높다. 현재 NVMe PCI Express 3.0 SSD 최대 속도는 3500Mbps이다. 4세대일 때는 7500Mbps까지 갈 수 있다. 최대 속도 3500Mbps 3세대일 때 예. 3세대 NVMe SSD의 최대 속도는 3500Mbps 그리고 SATA SSD의 최대 정성 속도는 500Mbps이다. (500Mbps) 제가 NVMe SSD도 써봤고 SATA SSD도 써봤거든요.
그리고 하드도 써봤거든요. 하드에서 사타로 넘어갈 때 확실히 속도 차이가 느껴졌어요. 그런데 NVMe 사타에서 NVMe로 넘어갈 때는 솔직히 뭐 그렇게 조금 빠르다는 느낌 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느낌적으로는 확실히 하드디스크에서 사타로 넘어갈 때가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그 속도 차이가. 예. 그 OS 부팅 시간이 가장 또 그런 기준이 되잖아요. OS에서 부팅 시간이 SATA SSD 썼을 때 하드디스크 썼을 때보다 엄청 빠른 거예요. 예. 예. 근데 NVMe가 이 3500 이걸 다 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어쨌든 SATA SSD 썼을 때 하드디스크보다는 확실히 체감을 할 수 있었고요. 부팅 시간이라든지 윈도우즈 이렇게 동작을 모든 동작들이 되게 빨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OS가 제가 원래 그 SSD 쓸 때 OS를 먼저 제일 먼저 SSD에 깔고 나머지 데이터 부분은 하드디스크 쪽에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OS가 빨라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빨라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체감은 SATA SSD로 넘어올 때 가장 빨랐던 것 같고요. SATA SSD에서 NVMe SSD로 바뀌었을 때는 크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예, 예. 이 3500Mbps를 다 사용을 못하는 걸 수 있기도,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빨라졌을 때, 속도가 빨라졌을 때, 어, 또 SSD 속도만 빠르다고 해서 또 전체적인 또 시스템이 다 그 SSD 속도 배수만큼 빨라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드디스크 안에서의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아니고 에, SSD 안에서의 그런 속도이기 때문에 PCI NVMe는 또 이 플래시 메모리 속도는 아니네요. 이 통신 속도네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네요. NVMe는 PCI 3.0 기반의 통신 속도 규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통신 속도가 이렇게 NVMe로 바뀐다고 해서 SATA에서 NVMe로 바뀐다고 해서 CPU 속도라든지 메모리 속도 그런 것들이 같이 따라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으로는 많이 못 느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속도가 이만큼 차이 나요. 그 SATA하고 NVMe의 차이가. 사실 SSD의 차이는 아니죠. 이렇게 보면 SATA라는 그런 통신 속도하고 NVMe라는 통신 속도의 차이가 500Mbps, 3500Mbps 이 차이인 거죠. SSD 소자 자체는 뭐 똑같죠. SSD 등급에 따라서 속도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걸 지워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렇게 예, 이렇게 비교해도 상관은 없겠네요. 이건 하지만 좀 보기 쉽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속도가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사타와 NVMe가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하드디스크 7200rpm 하드디스크 속도가 160Mbps다. 여기 하드디스크 속도의 2배만 빨라져도 그걸 확실히 느낄 수 있잖아요. 기존에 계속 쓰던 하드디스크 속도보다 2배만 빨라도 낮은 속도에서 2배면 엄청나게 큰 거죠.
160Mbps인데 만약에 300Mbps만 SATA SSD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 느낌은 확 오는 거죠. 500M 이상 넘어가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체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게 그런 거죠. 예. 다른 주변 장치가 만약에 메모리가 또 스피드가 올라가고 CPU가 클럭 스피드가 올라가면 좀 더 이 NVMe 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든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끼리 그 레벨이 맞는 거죠. 스피드 레벨이. 예. 가격은 당연히 비싼 NVMe SATA 가격이 비싸겠죠. 예. 이 문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2021년도에 만들어졌네요. 2021년도에 SSD는 속도가 빠를수록 가격이 비싸다. 시중에 판매되는 1테라 SSD 뭐 1테라를 좀 어느 정도 쓰기 했던 게 2020년도 이후니까 가격이 10만원 초반대이며 SATA SSD는 10만원 초반대 1테라 1TB NVMe PCI 3.0 드라이브 가격은 10만원 중후반대다.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아니네요. 한 30%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4.0은 뭐 20만원 더 비쌀 수도 있고, 어쨌든 15만원 정도고 10만원 정도면 SATA SSD 입장에서는 50% 가격이 높은 거네요. 속도는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몇 배, 한 7배 정도, 최대 속도가 7배 정도 빠르고 가격은 50% 높다. 충분히 살만하겠죠. 7배면 확장성, 나중에 그 확장성까지 생각한다면 속도 빠른 NVMe가 계속 사용할 수 있겠죠. 가격 차이가 한 50% 높다. SATA SSD에 비해서 NVMe가 50% 정도 좀 높다. 요즘에 또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가격 차이가 실제로 좀 줄어들었을 것 같긴 해요. 가격은 비싸다. 속도는 빠르고 당연히 가격은 비싸다. 가격 비싸다. 가격 높다. 비싸다. 충분히 뭐 이 정도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쌀 만하죠. 가성비는 둘 다 괜찮다. 속도를 가져가는 가성비, 어느 정도 속도 되면서 가격이 좀 싼 가성비로는 SATA SSD나 NVMe SSD나 둘 다 좋다. 하드디스크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죠, SATA 때문에. 근데 또 다운되다가도 또 우리가 또 백업하는 데이터들이 또 많잖아요. 뭐 인공지능, 그다음 뭐 빅데이터 같은 거 하면 백업을 해야 되잖아요. 테라 이상의 그런 저장 공간 용량이 필요한 그런 저장 공간에 SSD를 다 쓸 수는 없잖아요. PC에서 1테라 그 정도 쓰는 거는 SSD로 할 수 있겠지만, 뭐 그것보다 더 큰 10테라, 뭐 그 테라 이상의 그런 저장 공간 빅데이터 같은 거 쓰는 데에서는 이 SSD를 쓸 수는 없는 경우도 있겠죠.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때는 하드나 다른 저장, 좀 저렴한 저렴하고 그 내구도 좋고 내구도와 수명이 긴 그런 백업 장치가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때는 하드 디스크를 쓰겠죠. 이렇게 오늘 준 아저씨와 함께 SSD까지 오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예. 주로 SSD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 기억 장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이 정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시면 보조 기억 장치, 특히 또 SSD에 대해서 크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됐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의 하드디스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SATA SSD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더 SATA SSD보다 더 빠른 그런 하드 디스크 속도를 원한다. 뭐 최고급 최고 높은 그런 CPU 또 메모리 그런 걸 속도를 받쳐주는 그런 보조 기억 장치를 원한다. 그러면 NVMe 쪽으로 가야겠죠. 가격은 조금 SATA보다 비싸긴 하지만 충분히 그 가격에 대한 성능을 발휘해 줍니다. 오늘 상당히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도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엉클준스 테크앤아트TV, 엉클준스 게임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엉클준이었습니다.